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2일, 현지 제 사는 동네는 5시입니다. 오후 5시. 한국은 아마 12월 13일 아침 10시가 됐네요. 오늘 조금 늦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한 30분 전에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번 주 12월 8일에서 12일 사이 옵션 결산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분배금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에는 이제 실패 없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부터 내용을 조금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 변동성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뭐 어느 나라 자본주의 주식 시장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처음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많이 겪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시장의 변동성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초보이시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 변동성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이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이게 행복한 투자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와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떤 식으로 하면 행복한 장기 투자를 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뭐라 그러죠? 판을 깐다 그러나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컨텐츠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을 위해서 이 서머리입니다. 이 서머리는 컨텐츠 변화가 있어도 이 서머리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를 보시면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은 어떤 식으로 합성 옵션과 주간 옵션의 성적이 나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YMAC과 YMAX에 어느 정도 계산이 됐는지 이거는 그냥 계산입니다. YMAC과 YMAX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된 각, 각 개별 ETF의 성적을 바탕으로 YMAC과 YMAX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거의 뭐 한 10센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YMAC과 YMAX에서 각각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트래커로 하죠. 그래서 트래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적죠. 그래서 이걸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10%면 적당하지. 예, 이 정도면 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MSTY는 이번 주에도 줄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1.8빌리언에서 1.7빌리언 정도로 줄었고 을티도 1.3에서 1.26빌리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MBDY도 1.6에서 1.5 정도로 줄어들었고 코니도 역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리는 조금 증가했네요, 그죠? 한 10밀리언 정도, 뭐 10밀리언도 아니고 한 8밀리언 정도, 800만 불 정도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펄티도 약 500만 불 정도 증가를 했고, SMCY도 거의 뭐 크게 조금 줄긴 했는데 뭐 한 2.5밀리언, 250만 불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거치면서 일부 종목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일부 종목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약간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면 병합이 나오고 나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 나오면서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서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트래크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트래크에서 앞으로 보내는 시간을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덩치 큰 것들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위주로 짧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합성 옵션에서 29만 천불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커브드콜에서는 16 밀리언 1600만 불, 콜 크레딧에서는 약 640만 불 해서 총 33센트 정도 테슬리는 이번 주에 순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순수익을 가지고 분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합성 옵션에서 어제 133만 불 정도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주는 합성 옵션에서 약 1.1달러, 1.1센트 정도의 수익을 냈고 커브드콜에서는 4,880만 불, 주당 약 43.43센트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화요일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계속 올라갔었죠. 지난주부터. 그러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번 주 그 덕분에 커브드콜에서는 약 43센트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는 비용이 약 850만 불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이도 이번 주 순수 수익은 약 37센트 정도, 주당 37센트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자, FBI는 뭐 7.5센트 정도, 뭐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없습니다. 코니는 이번 주 월요일 날 12월 8일 날 260달러에 있던 14,000개 이상의 컨트랙트를 270달러로 롤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총 수익이 약 1,200만 불 덕분에 이번 주는 코니는 합성 옵션에서 69.58센트의 수익을 발생을 시켰고 그동안에 이번 주 내내 가격이 횡보를 했죠. 그 덕분에 커브드콜에서도 약 16 밀리언 달러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93.75센트. 그러나 콜 크레딧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약 780만 불 지불해서 43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코니는 1.195달러의 훌륭한 성적으로 이번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 돈이 나올지. 분명히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온 것보다는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MSTY입니다. MSTY는 이번 주에 4,500개의 컨트랙트가 빠져나가고 1,000개의 컨트랙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165달러짜리. 그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약 3,500만 불, 주당 69.52센트, 커브드콜에서 벌어들인 돈은 1,600만 불, 32.98센트, 콜 스프레드에서 10 밀리언을 손실을 봐서 21센트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올 합상을 해보니까 MSTI는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도 약 57센트, 주당 57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스노이입니다. 스노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돈 버는 것만큼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0.04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비슷하게 다음 주에도 분배금이 나올 걸 예상이 됩니다. SMCY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합성 옵션에서 11센트 정도 이익을 받고 그리고 커브드콜에서 30센트, 콜스프레드에서 8.5센트. 그래서 SMCY는 총 33.6센트 정도 이익을 본 채로 이번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PLTY입니다. PLTY는 이번 주에 아무런 합성 옵션에서의 트레이드는 없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풀티의 PLTR 팔란티어가 가격이 지금 3주째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달러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가 약 3달러 정도 이익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오랜만에 약 54센트 정도 발생이 됐지만 이것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에는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커브드 콜에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덕분에 커브드 콜에서는 손실을 봤어요. 52센트. 그리고 콜 크레딧 콜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약 8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돼서 펄티는 오랜만에 60.64센트의 손실이 주당 발생이 됐습니다. 후이도 이번에 잘했죠. 후이도 이번 주에 뭐 300개의 컨트랙터가 빠져나가고 220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가격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불 이상의 수입을 해서 합성해서 8센트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 1달러 이상의 수입을 냈죠. 그러나 이 콜 스프레드에서 약 41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후이는 이번 주에도 약 69센트 거의 70센트 육박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번 주와 비슷한 정도의 혹은 조금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중에 PL 밸런스에서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트래크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 정도 스피드면 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그리고 스크린샷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을 시간이 충분히 될 걸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PL 밸런스를 볼까요? 자, PL 밸런스에 이번 주에 예상이 조금 비슷했어요. 그죠?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예상을 40센트 정도 했는데, 실제 지급된 것은 42.35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5.5%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페이아웃이 1200만 불이 더해짐으로 해서 밸런스가 마이너스 40.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11월 초에 벌어두었던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3주 연속으로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 2,700만 불 이상, 3,700만 불 정도의 밸런스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돈을 벌었어요. 그죠? 오랜만에 10 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AI가 생각하기에는 주당 약 46.7센트 정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6.7센트를 주면 주당 분배율이 약 1.19%. 그래서 저는 뭐 한 1%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면 주간 1%만 분배를 줘도 1년이면 52%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이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1% 정도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AI가 46.7센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4주 연속, 그래서 지금까지 총 6주가 있었는데 이번 회계 연도에 한 주 빼고는 지금 계속 엔비디아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이 밸런스 상에 지금 세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1억 6,600만 불.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상은 14.98센트였는데 실제 지급된 거는 14.94센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0.00 거의 뭐 0.04, 그죠?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맞췄네요. 0.3%. 그래서 이번 주는 AI 생각에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4,100만 불 벌었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17.19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7.19센트를 주면 현재 주간 분배율이 1.22%로서 이번 회계연도에서는 제일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까요? 지금 AI 생각은 17센트 정도는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코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돈을 좀 벌었죠, 그죠? 21 밀리언 달러. 그래서 ETF 전체 쉐어 수가 지금 1,8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1달러 이상의 수입을
냈습니다. 1.19달러.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줄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주 동안 잃어버린 돈이 많아요.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AI 생각에는 약 56센트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56센트를 주게 되면 주간 분배율이 약 1.22%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AI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AI 생각은 56센트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센트로 예상이 됩니다. 자, MSTY입니다. MSTY 같은 경우는 코니와 비슷하게 이번 주, 지난주 연속으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3주 연속으로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6,400만 불. 그러나 지금 3주 동안 잃어버린 돈을 합해보면 약 6억 1,200만 불입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상은 49.87센트였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실제로 나온 것은 58센트 나왔어요. 사실은 58센트만 해도 1.7%의 주간 분배율입니다. 너무 높아요. MSTY는 여전히 높은 분배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7%씩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할 수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물론 뭐 첫 번째 병합하고 나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뭐 마케팅적인 요소 때문에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준 것은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48센트를 준다고 AI가 예측한 대로 48센트를 준다고 하더라도 1.4%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0센트 정도를 30센트 대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AI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48센트를 예측을 했습니다.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48센트면 몇 퍼센트지? 1.4%. 1.4%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튼 뭐 AI 예측이 맞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자, SMCY는 22.45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이유는 아마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0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14센트가 나와서 37% 정도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22.45센트도 사실 좀 높은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걸 22.45센트를 준다고 하면 주간 분배율이 우와 2.52%면 너무 높은데 이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이게 이제 각 종목마다 AI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종목은 상당히 가깝게 예측이 되고 어떤 종목은 또 너무 동떨어진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자, PLTY입니다.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클리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델이 조금 아직까지는 옛날에 쓰던 그 monthly 그 데이터를 4분의 1로 잘라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펄티입니다. PLTY 같은 경우 이번 주에 50센트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56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12.3%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AI 예상이니까 한 15% 플러스 마이너스 15%면 뭐 그런 대로 쓸만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돈을 잃었죠. 펄티가 지금 3주 연속으로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잃은 돈이 61센트인데 그 전에 3주 동안 벌어놨던 돈이 약 85센트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펄티에서는 총 옵션상에서 벌어들인 돈이 2,400만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현재 분배금으로 나간 돈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 상에서는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상은 AI는 50센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50센트를 만약에 이대로 다 준다라고 하면 주간 분배율이
0.91%입니다. 1%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들 1%를 넘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지금 돈을 잃었기 때문에 AI 생각에는 약 0.9%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1%는 맞춰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후이 같은 경우 후이는 이번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손실은 약 1,500만 불, 총 이익은 약 1,200만 불,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간 분배율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전체 밸런스 상에서는 약 2천만 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58센트 예상을 했는데 72센트가 나왔죠. 이게 지금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게 너무 높다는 거죠. 구위가. 이게 너무 높게 1.45%면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AI는 지금 이번 주에는 돈을 260만 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약 67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센트를 놓고 보면 부분 분배율이 1.35% 지난주보다는 낮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낮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실제 페이아웃이 2.5밀리언 밸런스 상으로는 7만 1,000불이 남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센트 정도 줄까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은 더 주길 바라겠죠.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짧게 하면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0분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 트래크는 사실 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트래크를 안 하는 게 어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트래크는 사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뭐 따라가기 힘드니까 뭐 굳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PL 밸런스에 나오는 이 모든 수치들이 이렇게 트래커에서 매일매일 트래킹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의 일주일치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얼마나 나올까.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해서 20분 안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실패 없는 장기 투자의 조건과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누구나 다 알죠.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이렇게 막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사실 내 피 같은 돈을 1,000만 원을 투자를 해놓고 막 이게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5%, 10%, 20%씩 막 떨어지면 잠이 안 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를 잘 견뎌내셔야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실패가 없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패 없는 장기 투자에는 네 개의 중요한 어떤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자금의 성격,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종목 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종목 선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종목 선정을 잘 해가지고 정말 낮은 가격에 잘 들어가야 이걸 정말 실패 없이 확 이게 버티는데 그거는 사실은 많은 경우 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보는 능력이 어떤 기업 이런 그 투자 펀드나 이런 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는 정말 석사, 박사, 이 경제학, 경영학, 이 파이낸싱의 카운팅 이런 그 인베스트먼트에 특화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붙어가지고 이런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저희 같은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들보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의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보는 능력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따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행위 결정은 개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거, 그리고 파는 거, 그 중간에 가만히 있는 거. 도대체 가만히 있어라.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냐 그러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공부 끝에 나오는 중요한 그죠? 투자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드맥스에 투자를 한다. 그럼 일드맥스를 가지고 내가 뭐 분배금도 막 50%, 100%씩 받으면서 막 주가도 막 올라가는 그죠?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올라가니까 S&P야 500, S&P야 500하고 뭐 QQQ는 막 올라가는데 왜 이건 안 올라가느냐? 그거는 잘못된 그 목표를 가지고 일드맥스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투자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목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연못구호라 그러죠. 우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식의 이제 그런 잘못된 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젊은 분들은 성장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곧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들은 어떤 배당을 현금 흐름을 위한 배당을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네 개 중에 또 뭐 제일이라기보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투자에 대한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의 식스팩을 여러분들이 쌓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성공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 어떤 그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성공의 정의는 이것이다. 내가 생각한 행복한 노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이 돈이죠, 그죠? 파이낸싱.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마 그 다음이라기보다 이제 노후 생활의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돈, 파이낸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근데 행복한 노후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물론 저도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제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이 옳고 틀리고 내가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과 목표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실패 없는 장기 투자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실패 없는 장기 투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계속 돌아요. 우리 계속 돕니다. 시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나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막 시장이 잘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좋아지고 또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막 이렇게 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 돈이 막 펑펑펑펑 늘어나요. 이건 뭐 하루에 막 5%, 6%씩 올라가고 뭐 어떤 때는 막 10%도 올라갑니다. 그럴 때면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ETF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확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내 행위의 결과와 과정을 이렇게 트래킹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드맥스를 투자할 때 처음부터 이런 트래커를 가지고 이 각 종목마다 매주 어떻게 이게 변해가는가를 찾아봄으로써 이것이 제가 2년 8개월,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함으로 해서 어떤 그 목표했던 원금 회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없이 막연하게 앉아서 다음 달엔 얼마 줄까, 다음 주에는 얼마 줄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면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래커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이유가 내가 선택한 이 종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일드맥스가 뭐 매니저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제가 일드맥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드맥스는 유일하게 이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매일매일 제공을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고배당, 초고배당, 뭐 JP 모르간, 뭐 라운드 힐, 렉스 힐, 그다음에 일드 부스트 뭐 이런 데서 아무도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드맥스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시간 될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 왜 이 종목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며, 왜 이 종목은 팔았는지, 그 팔 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게 제가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뭐 최고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최악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결정에 도달하게 됐을까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기를 비는 마음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실패 없는 장기 투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투자를 너무나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투자를 생각을 해요. 내가 말이야 이 1,000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막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이걸 1년 안에 2배로 키우겠다. 1년 안에 내가 100% 수익을 보겠다. 그게 너무나 이 투자 자체를 어떤 하나의 게임,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지 않고 이 투자 자체를 너무 전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그 뭔가 DNA 속에 녹아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행복한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벌써 투자를 한 지 40년째인데 40년을 투자를 하면서 딱 껴놓고 해서 처음에 30년 동안은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막 트레이딩을 해서 막 돈을 벌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오히려 돈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때 막 공격적으로 막 온갖 걸 다 했죠. 막 레버리지도 쓰고 옵션도 해보고 풀 옵션, 콜 옵션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가 돈도 왕창 잃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뭐 아니면 막 장기적으로 하긴 했는데 돈을 못 벌어서 성공을 못 했어요. 더 많은 실패를, 성공보다는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죠? 올라가는 시간은 좀 짧은 것 같고 떨어지는 시간은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투자는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행복한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그 서은국 교수님이 계세요.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이란,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행복 전문가입니다. 행복만 연구를 했대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행복만 연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방법. 요게 이제 요걸로 이렇게 유튜브 서치를 해보시면 서은국 교수님 비디오가 쫙 나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근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서 교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행복은 즐거운 마음이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 행복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즐거운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수익을 계속 수익을 내면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익을 갖다가 오늘은 수익이 났는데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계속 수익을 못 내면 오늘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은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에다가 뭐가 붙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행복이다. 자, 연속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평생에 정말 트레이드는 오늘 뿐이다. 그래서 오늘 사서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오후에 팔았는데 내가 100억을 벌었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빌리언애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로 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 내가 이 종목 A를 사면 내가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서 1년에 1%의 수익을 냈다. 근데 종목 B를 사면 연속적으로 1년 동안에 10%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붙느냐? 크기가 붙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목돈으로 할 것이냐, 적립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뭐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목돈이 없는 한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특히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근로계급에서는 이 적립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연속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게 손실이 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번 주에 손실 나고 다음 주에 손실 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익 조금 보고 또 그 다음 때 또 손실 보고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꼭 그 톱니바퀴처럼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톱니바퀴처럼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근데 또 올라갈 때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프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손실을 갖다가 없이 연속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크기가 같이 합해져 가지고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percent per year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떨어지고 오르는 것은 어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종목은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종목이다. 그러면 유틸리티는 전기, 수도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크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일부,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일드 맥스 같은 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갖다가 100% 일드 맥스를 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몰빵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덜 나쁘는 거. 그래서 수익을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항상 목표가 S&P 500과 QQQ의 사이입니다. S&P 그러니까 QQQ가 그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그죠? S&P 500보다. 그러면 QQQ가 1% 오르고 S&P가 0.5% 오를 때 저는 제 포트폴리오는 0.7% 오르기를 원합니다. QQQ만큼은 안 되지만 S&P보다는 조금 높은
자, 떨어질 때 볼까요? 떨어질 때 QQQ가 1% 떨어집니다. S&P가 0.5%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 포트폴리오는 0.7%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분산될 뿐만 아니라 오를 때도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적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뭔가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번 주에 오늘 확 떨어졌네. 1.5% 떨어졌네. QQQ는 막 2% 떨어졌는데 내 거는 0.9%밖에 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비교를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타인의 눈길에 지옥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이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교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다는 게 너무 극단적인 비교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 없이 연속적으로 네모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투자이지 않느냐, 즐거운 투자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포트폴리오는 QQQ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 포트폴리오는 S&P 500보다는 조금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S&P 500보다 많이 나을 수는 없어요. S&P 500만큼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S&P 500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막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예를 들어서 한 20일 변동성이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반 정도, 한 10일 정도는 S&P보다는 조금 낫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투자의 저의 행복한 투자 그리고 즐거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인데 손실 없이 연속적으로 S&P 500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 그리고 S&P 500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는 것, 떨어질 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투자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행복이 항상 변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미팅 가서 애프터가 잘 되기를, 애프터가 잘 되면 그게 행복한 거였죠. 행복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의 행복의 정의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행복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행복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무사히 넘어가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오늘 저녁에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내 이 나이에 아직까지 날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주는 와이프가 고맙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행복은 힘들겠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나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투자도 이렇게 남들처럼 막 수백억, 막 천억을 버는 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나름대로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보고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시장과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행복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욕심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기. 안 그러면 우리가 왜 투자를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1,0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1,000억에 2.8%면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28억만 아무것도 머리 쓸 필요 없이 28억이면 거의 하루에 1억을 써야 돼요. 그래야 돈 들어오는 것보다 돈 나가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글쎄요, 한 손가락 아니든가 아무튼 되게 적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동기가 필요한데 이 투자는 적절한 크기의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를 하지만
그 욕심이 너무 과도한 욕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비교하는 거. 나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이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난 너무 행복한데 옆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 나는 100만 원 버는데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배당금을 받아. 그럼 나도 조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뭐 500만 원 받는 사람은 5배가 투자금이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욕심이 이어지다 보면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이 가고, 그러다 보면 투기가 되는 겁니다. 투기가 되면 패가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그런 뉴스 보실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잃고 한강에 뛰어드는 이제 그런 그 참 안타까운 뉴스죠. 그게 남일 같죠. 근데 여러분들의 욕심을 조절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욕심이 과한지 안 한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건전한 동기부여의 욕심인지 아니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과도한 욕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투자 목표 수익률은 5%입니다. 왜 5%냐? 이게 이제 은행 금리를 우리가 보통 2.8%, 3%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물가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엔트로피는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찬가지로 이 돈이라고 하는 유동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2.2%, 2.5% 이렇게 잡으면 은행 금리 2.8%, 물가 2.2%, 3%. 그럼 최소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은 최소한 1년에 5% 이상의 수익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를 벌어들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난 5% 필요 없어. 2%면 돼. 아까 말씀드렸죠. 10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 뭐 2%만 있어도 충분해요. 한 달에 28억인데 하루에 1억씩 들어오는데 하루에 1억 쓰겠어요. 하루에 1억 쓰기 힘듭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필수적인데 투자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5% 이상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목표 투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현실적인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한 욕심. 저는 그것을 5%로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리스크의 분산으로 수익은 적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8%를 번다. 혹은 9%를 번다. 적죠? 뭐 우리 1.X 보통 얘기하면 뭐 50%, 100% 이렇게 하는데 뭐 1년에 9% 누구 장난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도한 욕심이 아닌 적절한 욕심과 적절한 리스크 분산을 하면 수익은 8%, 9%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분들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60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한 후에 즐겁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건 개런티를 할게요.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몰빵하지 마세요.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몰빵해서 이 손해를 크게 보고 큰 낭패에 빠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서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빵해서 신세 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금 흐름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 채널에 과반수의 이 구독자분들이 50대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왜 이걸 보고 싶어 하느냐? 이 현금 흐름입니다. 노후 생활 대책, 노후 파이낸싱, 노후 자금 준비의 핵심이자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핵심이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가 노후 파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식으로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노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든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지금 쌓고 있고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내가 죽을 때까지, 최소한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50대 이상의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생성 유지 그리고 리밸런싱 방법에 대해서 뭐 다음 주라 제가 이 모습 못 받겠는데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시간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방송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또 이렇게 가족 휴가를 갑니다. 크리스마스 이가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잘 맞아지면 방송을 하고 안 그러면 좀 딜레이를 이렇게 연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지금 변동성이 산타랠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그 투자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성공적인 투자는 머리가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폭락을 해도, 그죠? 예를 들어서 5%, 10%, 하루에 5% 빠졌다. 한국의 신문에서 난리가 납니다. 폭락, 미국 망한다,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 한국의 이 신문들은 너무 자극적인 이 타이틀을 뽑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자극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성공적인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이 투자해가지고 몽땅 다 날렸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포트폴리오의 목표가 이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가 이 포트폴리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